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주제 발표자는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정주영 실장님께서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한 건설 현장 재해 감소에 대한 연구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방재의 정주영 실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히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앞전에 이제 우리 유용수 교수님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다 좋은 내용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기술 지도나 주로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낀 것들 이런 걸로 해서 이거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4가지 포인트로 해서 이제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실증적 분석,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3가지 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처음에 이제 연구의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특히나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변화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근로자분들의 이제 노령화, 그리고 이제 고용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모든 현장이 7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인 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그리고 이제 건설은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IT 중심의 기술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게 직접적인 영향을 현장에 이제 미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과연 이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해야 돼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 오늘 노동부 과장님이 상대방과 과장님이 이제 듣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여기 앞전에 계신 분들 좀 질타를 본의 아니게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한민국이 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13조에 뭐가 있냐면은 고용노동부가 이제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업주하고 국토부 법 사이에 고용노동부가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기술 지침을 제안을 해서 그거를 따르게 한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81년도 산업법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그때 기술 지침을 19가지를 내놨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설 비계라든지 이런 가설 비계 설치 해체 이런 거에 대한 기술 지침 등등 해갖고 19가지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가 개정이 마지막입니다. 노동부에서 개정한 게 2006년도 마지막이에요. 14년 동안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81년도에 산업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게 고용노동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아마 바쁠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바이러스 코비드가 이제 창궐을 해가지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도 엄청나게 바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랴, 거기다가 또 이제 산업에 대해서 재해 예방 신경 쓰랴 해서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건설 현장에서 노동부,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관들이 노동부, 공단, 국토부,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미치는 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기능 중복이 조금 있어요. 노동부하고 공단하고의 기능 중복이 좀 있고, 그래서 아까 또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민간 재해예방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미치는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오이근 대표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위를 좀 키워달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공단이 이제 주로 이제 안전예방 협의 지원 사업의 주력, 그리고 노동부는 안전보건 기준 준수 감독 사업의 주력, 그리고 건설 현장 자율안전 관리가 정착되기 위한 민간재해 예방 단체의 안전보건 지원. 요게 세 가지가 각을 잘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자율안전 보건 컨설팅, 그 노동부에서 고시가 나온 그 내용이죠. 그래서 민간재해 예방 기관을 통한 자율안전 관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소수 현장만 재해 발생 감소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그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지금 오늘 내용이지만 중소규모의 현장에서는 재해방 활동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좋은 그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중소규모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건축업에서는 120억 이상, 토목에서는 150억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는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도,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이거를 지원을 해서 사업 자체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연구의 배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 뭐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일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란 건설 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부문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건설 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거는 노동부에서 직접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다 썼는데, 노동부에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사실상 이런 취지를 가졌으면은 중소규모 현장으로 이거를 전파를 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사실상 이 지금 중간에 보시면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0위 이내 뭐 이렇게 하고 뭐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자율안전 컨설팅 지원까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하반기 때는 아실 거예요, 좀 바뀌었어요, 내용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산재 예방 실적 평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사업주 교육 이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조직 이런 걸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점수를 따져가지고 이게 70점 이상,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률 평균 0.5배 이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서부터 만인율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만인율로 따져서 1.005 이하가 되는 시공사만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실상 그렇게 관리가 좀 안 되거나 중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좀 약간 반대가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뭐 중소규모 현장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좀 관리가 부실한 곳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상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 활동의 한계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기술지도도 직접 다 나가시고 하시겠지만, 여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육체적 고통을 수방하는 노동, 그리고 약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순 반복의 비숙련 노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어쨌든 뭐 건설 현장에서는 일반 산업, 다른 산업 현장보다는 재래형 재해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제 저학력 근로자 중심이고, 그리고 안전정보 및 의식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 현장이 원청사나 협력업체사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건설기계 관리법이라든지 뭐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공정을 사용하는 등 뭐 화약류 관리법이라든지 법을 여러 가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위반하지 않는 방향, 예, 그쪽으로만 중심이 이제 포커스가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그리고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재해 요인을 고찰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을 지키는 거로만 계속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아까 우리 이용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상임위에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청원이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 심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 사업주 처벌이 이제 뭐 몇 년 이하 징역, 얼마의 벌금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집행유예가 없어집니다. 그게 만약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면은 집행유예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바로 구속이 되고 벌금도 최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물어낼 수도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청에서는 당연히 벌금을 안 물고 우리 사장님 깜빡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법을 안 지키는 방향으로만,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안전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을 지키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터주고 그 뒤에 이제 이런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게 더 이제 순서가 맞지 않나.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강평 및 교육을 통해서 건설산업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 건설 현장 전반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예방 기관이 3대 기관이 3가지입니다. 노동부, 공단,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제 민간 재해 예방 기관. 요게 삼립 분권이 거의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그림에 나온 대로 민간재해 예방 기관은 안전보건 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사업장 기술 지원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취약 사업장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서비스 지원을 하고, 노동부는 그 외에 법중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요게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동부가 바빠서 법을 지침 같은 것도 14년 동안 개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활동폭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민간재해 예방 기관의 기능이 확대돼 가지고 이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건설 현장 안전관리 기법들이 정부나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관리 형태로 발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라는 자율적 안전을 통해서 기술적 점검, 보건관리, 서류적 안전활동 이런 걸 제시를 하고 현장에 맞는 그런 안전 재해 예방 절감 내용을 해줄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제가 이제 컨설팅 현장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분류별로, 예를 하면 첫 번째 사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이제 구름다리라 그러죠. 철골로 해가지고 구름다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타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관으로 이제 비계를 짜냈어요. 비계를 짜냈는데, 그 하부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1차선짜리 통로. 그러다 보니까 비계를 하부에 이렇게 걸었는데 밑에 차가 지나다녀요. 차가 지나다니는데 지지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 원이 그려진 데 보시면은 강관이 좀 휘어 있죠. 하부로.
예, 하부로 좀 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가세를 대든 추가 보강을 하든 뭐라든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구조검토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구조검토를 받았으면은 설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 상태로 거의 20일간을 뒀어요. 20일간. 그러면 이게 그 20일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현장 안전관리자라든지 현장 시공 이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 현장 소장님이죠.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컨설팅을 가서 이거는 보강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구조검토를 또 따로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면은 또 이렇게 넘어가다가 뭔가가 무너져가지고 또 차가 지나가다가 덮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중소규모 현장에서 굉장히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각파이프라 그러죠. 각파이프를 저렇게 대갖고 우리 유공발판 대신으로 작업발판 대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 큰 현장, 뭐 이제 300억 현장, 500억 현장, 1,500억 현장도 사실상 계단실이나 이런 데가 계단실이 좀 좁거나 작업 공간이 안 나오는 골조 작업 공간이 안 나오는 곳들은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큰 현장도. 예. 뭐 각파이프를 뭐 몇 개 댄다든지 아니면 서포트를 가로로 받쳐가지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특히나 계단실 같은 데는 이런 작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돈이 많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모양의 계단실의 계단참의 모양에 맞게 발판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를 알면서도 안전하시는 분들이나 현장 관리 감독자분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두고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분들이 이제 가셔갖고 이거를 많이 조정을 해줬어요. 발판 폭을 유지할 수 있게 각파이프를 5개 이상 대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도 5개 이상 대시고 그 각파이프끼리 서로 벌어지지 않게 철물로 연결을 한다던가, 그리고 안전대를 착용해서 걸 수 있으면 안전대 착용까지도 하고, 그래서 유공발판 대신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 지침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가서 말씀을 안 드렸으면은 그냥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위에 내용은 이제 틀비계입니다. 틀비계도 뭐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관한 지침 이제 또 보면은 상부에 안전난간을 하게 돼 있죠. 안전난간이 되는데 이 사진상에서 보면은 안전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조금 그런데 대부분 난간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뭐 이제 불편해서, 작업 때문에 불편해서 안 하긴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천정고하고 폭이 안 맞아갖고 난간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안전관리자, 우리 난간을 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작업한다. 그리고 그냥 막 작업을 하죠. 이럴 때는 또 현장에 맞게 또 다른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높이가 천정고가 낮아가지고 난간을 댈 수 없을 때는 안전대를 우리 거푸집에 이제 웨지핀 거는 그 구멍에다가 안전대를 댄다든지, 아니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곳에는 무조건 걸고, 그리고 또 뭐 안전대를 뭐 바닥에다 대면은 우리가 사실상 최하사점이 확보가 안 됩니다. 최하사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어깨높이 위에다가 또 걸어야지 최하사점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시를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가설재 부분인데, 뭐 사진상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설재는 우리 그 서포트는 바닥 베이스가 14cm가 돼야 되죠. 그 옛날에는 12cm짜리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 KCS 마크가 붙기 전까지는
안자 마크가 붙었었죠. 예, 안전해서 안자가 마크가 붙었었는데 이 마크 붙을 때는 12전짜리, 그러니까 12cm짜리도 좀 나왔었는데 현재로는 기준을 14cm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재사용 때문에 우리 가설제 재사용 때문에 이런 게 좀 그 다발에 몇 개씩 껴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고요. 현장 가면은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이제 현장에 이제 그 안전관리자를 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이 내용도 아예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이제 우리 가설제를 재사용하는데 재사용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서포트에 그 재사용 확인이 된 스티커가 붙어서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그걸 아예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요즘 올해 그 1월 16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고 사항에 대해서 또 바뀐 게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방대하고 뭐 어렵고 복잡하고 법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좀 힘들긴 한데 일단은 특고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특고자들의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1월 16일 날 바뀌면서부터 안전관리자들이나 이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셨냐, 계약은 누구랑 하셨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아예 그 내용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기술 지원 요원들이 숙지를 하고 가서 중소규모의 현장들을 가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우리가 좀 알려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공단에 보면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뭐 활용을 못해요. 마케팅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지게차 뭐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짐을 쌓아놓고 운행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현장에 맞게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이제 많이 현장에서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해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몇 줄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안전관리 이론, 제가 말씀드린 법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이론을 이제 파괴하고 새롭게 이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의 광범위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내부의 자율적 기준을 협의하고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관리를 위해 합의된 사항에 대한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참여가 가능한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의 실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진입하는 장벽을 좀 더 낮춰주고 그리고 큰 대규모 현장보다는 중소규모 현장으로의 확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영국하고 미국도 지금 제휴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자율적인 그런 안전보건 활동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한 그런 시스템에 맞게 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2,134명 중 비계 관련 사망자가 488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연속 가시설물 설계 기준 또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으로는 시스템 비계 적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고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계산서 작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비계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로 정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강간비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주 전남 재해방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현장을 대상으로 비계 관련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시스템 비계와 강간 비계의 설치 비율 및 설치 실태를 파악해 가설비계 공사의 재해 감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론 고찰입니다. 2019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855명 중에 건설업에서 428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건설업 공사 규모별로는 120억 미만에서 전체 사망자의 60%가 사망을 하였고 발생 형태는 추락, 부딪힘, 끼임 순이었습니다.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 기인물 순위를 살펴보면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비계 및 작업 발판에서 사고 사망 기인물이 2016년도부터 1, 2 기인물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건설 현장은 매년 비계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해서 재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업 노동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계공사는 작업 장소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특히 건설업같이 고소작업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설공사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설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주요 부재 누락 또는 안전시설을 생략해서 떨어짐, 무너짐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이러한 비계 작업의 위험 요인으로는 많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발판 미설치, 안전 난간대 미설치, 불량재료 사용, 발판상 과적재, 벽 이음 설물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너짐, 흔들림, 떨어짐, 자재 낙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 계산을 실시하고 구조 계산서에 의한 도면에 의거해서 가세, 벽 연결 철물, 작업 발판, 안전 난간대 등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가시설물을 원칙적으로 설치를 하고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작업대의 넓이를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작업의 안전, 그리고 구조의 안전, 자재의 안전, 이 3박자가 두루 어우러진다면 건설 현장에서 비계의 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2020년 3월 비계 관련 개정 법령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장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가설공사 표준 시방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94명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4명의 응답자 중 66%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올해 강간비계 구조는 앞서 발표했던 발표자들과 같이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는 아직도 변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간비계 구조를 실시할 때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구조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거해서 구조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 법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
이게 문제로 지적되었고요. 다음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 강간비계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변경된 기준을 알고 있냐는 물음에 응답자 94명 중 61.7%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강간비계 기준은 현장에 적용시켜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기준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생각보다 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설 설계 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건진법의 내용입니다. 산안법은 건설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건진법과 관련된 내용을 건설 현장 기술자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94명의 응답자 중 51%만이 가설공사 설계 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었고, 올해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에 비계의 기존 비계 기둥 및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기 위해서 빨목, 받침 철물을 사용해서 기초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이 기존의 기준이 진해력 시험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알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94명의 기술자 중에 27.7%만이 변경된 기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기술자들의 인식,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94명 중 66%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 강간비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61.7%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설 설계 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알고 있다. 자,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2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현장 기술자들의 최신 개정된 사항에 대한 인식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비계 설치 실태 조사를 위해서 2020년 3월 광주 전남 재해예방 지도 기관을 대상으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축 공사 중 강간비계와 시스템 비계 설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총 724개 현장 중에서 강간비계 설치 비율이 314개 현장, 시스템 비계가 410개 현장으로 강간비계보다는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이 많은 곳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50억 미만의 클린 사업 등을 통해서 시스템 비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에 비해 본다면 강간비계 설치 비율이 43.4%로 아직도 소규모,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강간비계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비계 사고 유형 중에 어떤 재해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4명 중 추락이 60%였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 치마 변형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이 추락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계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장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작업 발판 자체가 설치되지 않거나 일부 누락된 현장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담보를 처리해 놓은 현장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강간비계는 거의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시스템 비계는 중간 난간대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해 놓은 현장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계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현장에서 적용해야 될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94명의 응답자 중 44.7%가 벽 연결 철물을, 다음은 안전 난간대, 치마 방지 조치 순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벽 연결 철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술자들이 실제 현장을 봤을 때는 벽 연결 철물은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라든지 철근, 그리고 3m 미만의 소규모 현장들은 전혀 벽 연결 철물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안전 난간대에 대한 설치 또한
안전 난간대가 일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임의로 해체한 현장도 많았었고, 특히 시스템 비계 현장보다는 강간 비계 현장이 훨씬 더 안전 난간대라든지 작업 발판, 벽 연결 철물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비계 하부 지내력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기존 강간 비계는 이제 지내력 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비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거한다면요.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직도 깔판이라든지 깔목을 이용해서 지내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다음은 세석 콘크리트 순이었습니다. 현장에 실제 우측에 보면은 하판이라든지 깔목, 예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또 사업장들에 가보면요, 수직면과 바닥면이 일치하지 않은 현장들, 전혀 집안의 지지도 되지 않은 상태로 허공에 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의거해서 비계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공들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명 중 50%만이 비계공의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50%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현장의 비계 설치공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71%가 3개월 이상의 숙련공들이 비계를 설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기능공은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10m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층 이상은 불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 위반인데, 대부분 기능공들이 또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비계의 비율이 여전히 43.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작업 발판 설치 상태 불량 및 고정 지지 상태 불량, 안전 난간대 미설치 및 임의 해체, 벽 연결 철물 미준수, 비계 하부 지지력 확보 상태 불량 등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비계 작업의 재감소 방안을 저는 다음과 같이 도출해 봤습니다. 첫 번째, 비계 설치 확인 검사 제도의 도입입니다. 자,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은 비계 설치 이후에 안전보건공단에 통지를 하고, 그러면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지킴이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 기준과 현장의 설치 상태가 일치하면 비계 사용허가 표지판을 부착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비계 사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규모 현장에서는 그 공사비 때문에 강간 비계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또는 이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강간 비계 사용 제한을 거는 거고요. 또한 비계 설치로 인해서, 비계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처벌을 강화해서 시스템 비교로, 일치화된 시스템 비교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감소 방안으로 저는 재해방 기술 지도 기관의 활용을 도출해 봤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대한 인식 결과 현장의 많은 기술자들이 개정 법령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재해방 기술 지도기관의 요원들이 이제 현장에 매달 2번씩 방문할 때 개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현장에 배포해주고 거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며, 다음 하나로는 매월 2회씩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기술 지도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비계 점검을 해놓은 점검표와 현장의 설치 실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기술 지도 요원에게 비계 사용 금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부여해 준다면 소규모 사업장 비계 작업에서 재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그 네 분의 주제 발표를 잘 경청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 장정규 부회장님께서 총평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협회 부회장 장정규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신 박종일 산업안전과장님 축사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임태중 전문위원님께서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4분 발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핵심은 그거거든요. 지금 2015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이 사망 만인율이 계속 건설업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뭐 사망자 수는 좀 적겠지만은 사망 만인율에서는 누구나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오늘 4분이 참석하셔서 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특히 한국종합안전회 이용수 부사님께서 중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방안, 이런 부분들은 추락제가 역시 중요하다, 이런 포커스로 잡고 들어갔는데, 지금 안전통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안전통로가 안전관리비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작업 환경이 중요하다,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주변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기본과 원칙 준수의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와닿았고, 특히 말미에 특별안전교육은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몇 시간을 외부에서 수료를 한번 하면 회사에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특히 비계의 계단식 안전통로는 절실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추락재 예방 쪽에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안전 컨설팅, 우리 대구에서 오신 박송자 대표님께서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기술 제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비전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요즘 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말로만 안전이 아니고 스마트 안전, 뭔가 개량화시킨 눈에 보이는 안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오늘 그 내용의 깊이가 있었고, 또한 평범하게 볼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상당히 참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 정량적 기술 지원을 제시한다, 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관의 신뢰감 형성이나 다른 대가, 심지어는 대가까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의 정주영 실장님, 주로 그 정책 제안 쪽으로 이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자율안전보건 컨설팅이 어떤 특정 기업만 이래 보고 있다. 그러니 이걸 좀 광범위하게 확대를 좀 해서 혜택 보는 회사가 많았으면 좋겠고, 산재 감소에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다, 이래 보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우리 기관의 역할, 공단이다, 노동부다, 우리 또 재해방기관이다, 각자 역할이 있으니 역할에 분담을 해서 좀 철저히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비계나 또는 털비계 또는 지게차,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를 많이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김자연 부장님이 한국건설안전연구원에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실은 그 안전 쪽에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추락의 기인물로 22.9%를 차지하고 있는 비기에 집중을 해서 이래 내주셨는데, 상당히 좀 이래 뭐랄까 좀 듣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비계에 대해서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의 확보 방안에 대한 말씀과 그 산안법 개정 홍보가 필요하고, 또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와 불일치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빨리 대응을 해야 될 테고, 비계 설치 상태는 현실적인 문제점, 비계 설치 상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발판이다, 난간이다, 또는 하부 지지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제도, 이런 것을 누가 이제 확인할 것인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또 시스템 비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과, 또 우리 지도기관의 역할이 이런 곳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 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요 내용과 오늘 세종시에서 오신 산업안전 과장님 말씀, 경영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 듣기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기관을 이제 파트너로 생각해서 많이 듣겠다,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참 제가 상당히 참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부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지도 기관 요원들이 갈 때 위험요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잡아주라, 첫째.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지도할 때 상당히 문제적인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주의 안전문화를 개선시켜주는 데 노력을 해달라. 또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 그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해서 이걸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도 같이 좀 해달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데이터 앤드 팩트, 이러한 일의 수지에 대한 자꾸 좀 해서 어떤 제도 개선에 활용을 하자. 오늘 지금 광주에서 온 김전 부장님께서 하신 이 비계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 요구가 받는 겁니다. 데이터, 팩트, 이런 걸 달라 하는 거. 이런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K2B를 적극 활용해달라 하는 말이 꼭 그게 기관의 평가나 이걸 유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무궁한 데이터가 생산될 수가 있는 원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도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공정률에 따른 사망재해, 공사금액에 따른 사망재해,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서도 상당히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이러한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어떤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저희 지도위원들이 특히 또 오늘 더 전달이 잘 되어서 저희들 지도 업무에 조금 더 적극 관심을 갖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 이래 발표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실 이 400 몇십 명씩 모여서 하던 큰 행사가 오늘 비대면 접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게 좀 어색한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더 개선 안 되겠습니까? 오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꾸짖어 주시면 더욱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안전운전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